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둘루스 지역에서 기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귀넷 카운티 경찰이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뷰포드 하이웨이와 플레젠트 힐 북부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열차의 화물 차량들이 뒤엉켜 있는 상태입니다. 둘루스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다른 경로로 우회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둘루스시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범죄 예방 관련 안내 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우선 집을 장기간 비울 경우 둘루스시 경찰에 베케이션 하우스 체크 프로그램을 신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신청 주택에 둘루스 경찰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베케이션 하우스 체크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둘루스 경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둘루스 경찰은 페이스북을 통해 빈집털이 범죄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0년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이민 3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2018년 4월 15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중 발표된 2017년 11월 8일보다 5개월 1주가량 진전을 보인 일정입니다. 반면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19년 4월 1일로 지난 5월 중 3개월가량 개선된 이후 2달 연속 동결됐습니다. 제프 덩컨 부주지사는 오늘인 17일 오전 증오범죄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인 증오범죄 관련 법안과는 다른 별개의 법안입니다. 기존 의회에서 논의되던 법안은 범죄의 동기에 특정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대한 증오가 나타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이며 던컨 부주지사가 발표한 법안은 증오범죄를 하나의 범죄 혐의로 취급합니다. 던컨 부주지사의 법안에 따르면 증오범죄에 대해 최고 5,000달러의 벌금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월드오미터의 17일 오전 9시 42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20만 9,231명, 누적 사망자는 11만 9,1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미국의 신규 확진 환자는 2만 5,450명, 사망자는 849명 늘었습니다. 일일 최다 신규 확진 환자 발생주는 텍사스주로 어제만 4,4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뒤이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순으로 신규 확진 환자가 많이 보고됐습니다. 주 보건당국의 16일 3시 32분 집계에 따르면 주내 누적 확진 환자는 5만 9,078명, 누적 사망자는 2,5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운티별 분포입니다. 귀넷 카운티 확진 환자 5,451명, 사망자 156명,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 5,148명, 사망자 295명, 디켓 카운티 확진 환자 4,411명, 사망자 1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4시간 새 조지아주의 확진 환자는 664명 증가했고 사망자는 35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덱사메타손에 대해 코로나19에 대해 획기적인 돌파구라고 평가했습니다.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의 일종으로 영국의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버럴수스 WHO 사무총장은 매우 훌륭한 소식이며 시험에 참가한 연구진과 환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권위 있는 의학지에도 허점이 있는 논문이 게재되곤 했다고 말하며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반응입니다. 한편 영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덱사메타손 사용을 즉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방식약청 FDA가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하면서 연방정부가 그간 쌓은 약물 재고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연방정부에 쌓인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재고가 6천만 회를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이며 정부 당국자들이 이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은행들의 손실도 만만찮습니다. 미국 은행의 올해 1분기 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70%가량 줄어든 1,080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는 미국 내 감시해야 할 문제은행이 51개에서 54개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안 심리가 커지자 많은 투자자들이 유가 증권을 현금화하면서 예금액이 1조 2천억 달러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FDIC는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은행들이 향후 손실에 대비해 쌓아놓은 충당금이 1년 전보다 280% 증가한 388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정치 광고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 광고에 노출되었을 경우 해당 게시글에 있는 꺼짐 옵션을 이용해 앞으로 정치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하거나 설정에 들어가서 꺼짐 옵션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오늘인 17일부터 일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가까운 시일 내로 미국 내 모든 사용자에게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저커버그는 투표를 장려하기 위해 투표 정보센터를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정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